안녕하세요. 예, 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어, 오늘은 제가 우리 뭐 단순하게 미혼부의 자녀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모든 뭐 한부모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런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크게 이제는 많이 이제 뭐 같은 학부모님들이시나 아니면 또 선생님들에 대한 그 인식도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큰 차별이나 뭐 큰 뭐 그런 나쁜 점을 제가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주변에 또 다 그렇게 좋으신 그 같은 뭐 저도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 뭐 그 같은 동료 어머님들이시나 그런 저희 그 또 아이를 맡아서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키워주시는 우리 그 선생님들께는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만 가득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뭐 불합리한 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처음 그 얘기는 들었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준비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음, 일단은 그 정상 가정, 일반 가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죠. 그리고 또 이 한부모에 대해서도 미혼이냐, 이혼이냐, 사별이냐, 또 그 가장의 엄마냐, 아빠냐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구분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외국 뭐 이런 거 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외국인 분들하고 그냥 싱글맘이면 싱글맘이고 싱글 데디면 싱글 데디인데 굳이 이 싱글맘과 싱글 데디를 언메리드냐 아니면 그냥 메리드냐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학술적인 연구나 뭐 정책을 위해서는 이 뭐 단어가 좀 구분돼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걸 너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뜨릴 정도로 구분할 필요는 있는가 싶은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어, 딱 4인 가정이 가장 보편적인 가정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또 이제 자녀가 있고 뭐 이런 가정을 가장 그 일반 가정, 정상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조금 찜찜해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 같은 한부모 가정.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좀 기분이 안 나쁘셨으면 뭐 절대 폄하하거나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부모 가정이고 또 우리 옆집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가정이면 거긴 두부모 가정. 예. 그리고 그 또 엄마 아빠가 어디 타지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불의의 사고로 없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가족은 조손 가족. 뭐 또 입양 가족이 있을 것이고 뭐 위탁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다문화 가족 여기는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도 굳이 또 구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또 장애인 뭐 가족 구성원들 중에 누가 장애인이 있으면 또 장애인 가정이 돼 버리는 거고. 아니 이게 다 똑같은 일반 가정이고 정상 가정이거든요. 부모가 한 명이어도 정상 가정이고요. 부모가 둘이어도 정상 가정이고요.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여도 정상 가정인 거예요. 부모가 장애가 있으시던 아니면 그게 위탁 부모여서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던 모두가 다 정상 가정이에요. 정상 가정이 아닌 거는 가족의 구성원과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냐 못하냐일 때가 그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딱 기분이 이렇게 불쾌하시지 않는다면 이 두부모 가정이라는 단어 좀 저와 함께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앞전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딸 1개월 정도 됐을 무렵부터 혼자 키워왔는데요. 그리고 우리 딸이 태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나서 주민번호가 생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처음 가게 됐어요. 어, 제 딸한테는 그때 당시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제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같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선생님을 엄마 엄마하고 부르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 또한 그 어린이집 아침 뭐 9시경에 어린이집에 가서 한 5시, 6시 사이에 저한테 올 때까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저희 아이를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돌봐주신 게 아니라 정말 키워주셨어요. 어찌 보면 저보다 더 긴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해주셨고 그 아이를 정말 잘 보살펴 주시고 예, 늘 어린이집에 한 번씩 뭐 어쩌다 무슨 일이 있으면 문자라도 주고받게 되고 인사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문자 끝에 제 딸아이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문자를 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예, 불만 없었어요. 뭐 제가 한부모라서 우리 아이가 뭐 차별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못 느꼈고요. 예, 물론 제가 언론에 한 번씩 모자이크를 하고 나가고 가명을 쓰고 나가도 어린이집에서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다른 학부형이 어제 TV에 나온 애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러고 저희 그 당시 담임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전화가 와서. 그때 원장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맞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담임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뭐 언론에 나가고 바로 뭐 그 다음날 그 뭐 며칠 있다가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한 2년을 더 다니고 어린이집이 이제 재개발 구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가 폐쇄가 됐을 때 이제 끝났을 때 마지막 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저희는 이렇게 대처했었어요. 그리고 굳이 아버님한테 그런 말 안 했었다고. 와 정말 눈물 나게 감사했어요. 그냥 뭐 특별히 더 챙겨주신 것보다도 그냥 그거를 되게 보편적으로 지극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끔 바라봐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하게 더 불쌍하게도 안 보셨고 그냥 뭐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굳이 드러나고 티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도 뭐 너무 제가 그렇게 당당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제가 좀 남들 앞에서 저 혼자 호래비하고 다니기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또 굳이 누가 물어보지 않는 한 제가 먼저 얘기도 잘 안 하고요. 뭐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자신감은 없지만 그냥 이게 뭐 아이 혼자 키우는 게 또 아이가 한쪽 부모 밑에서만 크는 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So what?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제가 혼자서 호래비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싶어요. 이게 너무 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싫고 과한 칭찬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럼 네가 네 새끼인데 너 혼자라도 키워야지.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극히 당연한. 그래서 지극히 일반적이고 또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가정과 그런 가정의 아이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부모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앞선에 얘기 나왔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애들 또 피부색이 다소 조금 틀린 아이들 그리고 뭐 다양한 그 형태 심지어는 뭐 시설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당연히 지극히 평범하고 동등한 아이들로 이렇게 바라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 또한 또 같은 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다른 학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뭐 굳이 찾아서 좀 불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는 불만도 아니죠. 좀 마음이 아픈 거죠. 뭐 이렇게 한 번씩 가족 사진을 뭐 이렇게 키드노트나 아니면 뭐 그 원에다 내야 제출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또 그걸 뭐 원에 게시도 하고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또 이제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등에 굳이 그냥 부모님께로 시작해도 좋은 거를 굳이 꼭 누구누구 어머님께 뭐 이렇게 나오면 조금 그래요. 요즘은 요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께로 표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몇 년 전의 기억에 저게 좀 한번 가슴에 깊게 찔린 적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꼭 뭐 가족 사진 뭐 들은 게 다 필요할까요?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온 거 사진 가져오세요.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행조차 가는 게 버겁고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뭐 아이들끼리 뭐 발표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그 사진으로 누군가한테 보여주게 되고 이런 거가 점점 줄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게 또 큰 부담이지 않을까, 뭐 그게 싶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그냥 예. 또 교육 과정상도 그 누리 과정상 또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으실 거고, 이게 또 선생님들 맘대로 원장님 맘대로 정하시는 건 아닌 거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구청이나 뭐 이렇게 교육청에 뭔가를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좀 이런 부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또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말 마음 아팠던, 진짜 제가 한 일주일이 멘붕이 와서 출근도 안 하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리고 그냥 진짜 일 안 하고 그냥 애기랑 그냥 종일 시간만 보내주던 그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 아이가 6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한 5세 됐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저희 딸아이가 좀 아침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잠든 채로 어린이집에 가요. 그러니까 잠든 애를 제 차에 실어서 어린이집에다가 데려다 주니까 차에서 내리면서 애가 잠에서 깨는 거죠. 그러니 모양새가 어떨까요? 머리는 부시시하고 제대로 묶여 있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막 눈을 반쯤 졸린 눈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 건데, 너무 제가 그걸 소홀했던 것 같아요. 좀 아침에 일찍 깨워서 아침도 좀 잘 챙겨 먹이고 머리도 예쁘게 빗어주고 묶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제가 안 늘은 게 머리 묶어주는 거거든요. 저 포니테일밖에 못해요 아직도. 그나마 포니테일을 뭐 이렇게 2단으로 한다든지 뭐 조금 이건데, 어쨌든 간에 그날 우리 딸아이가 정말 엄청 많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이제 저녁에 찾으니까, 저녁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당일날도 아니고 그 다음날 선생님도 바쁘셔서 그 이제 먼저 퇴근하신 상황이셨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꺼내신 게, 어제 서연이 별일 없었냐고. 그래서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유 근데 어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지금 앞에 딱 그 나와 있는, 서연아 너는 엄마가 머리 안 해줘?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 같은 반 친구가. 그래서 우리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난 엄마가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들어온 질문이, 엄마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야 나는 엄마 없어. 이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선생님도 그게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개입할 그 타이밍이 없으셨고, 그냥 선생님도 그 순간 멈칫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뭐 어떻게 개입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본 아이가 잘못인가요? 물어본 아이도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울고 펑펑 울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를 만났는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이었고 그게 더 슬펐어요. 내가 뭘 아무리 해줘도, 정말 아무리 뭔가를 해줘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돼줘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뚜렷하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그리고 저 녀석은 그런 본인의 감정을 정말 그 전까지 엄마에 대해서 잘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엄마는, 우리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됐어? 하고 한 번 물어본 적 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라고 저는 대답을 해줬었고, 응 알았어 하고 그냥 그렇게 쿨하게 끝냈던 애기였거든요.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요, 6살 때 이 사건이 벌어져서 그날 처음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그로부터 1년 전이었을지 2년 전이었을지 언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그리움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고 고민하고 결론 내리고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왔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치상 그냥 본인이 직감적으로 아빠한테 말을 안 꺼냈던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는데 아예 그런 감정을 전혀 캐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지금 그게 2년이 됐을지 3년이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날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마다 그 이전부터 했던 그 고민을 반복했던 그 고민과 결론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말을 잘해주고 한 번 이해를 잘 시켜줬다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점점 저한테는 제일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정말 받고 싶었어요. 뭐 양육에 대한 뭐 다른 기타 뭐 이런 도움이나 지원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커나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그 반복적인 고민과 그 아픔과 그 막연한 그리움과 그게 아빠가 아무리 편해도 아빠랑 할 수 없는 부분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 그거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지? 정말 적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 1차적으로 떠오르시는 분들이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일 거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비슷할 거예요. 이게 저희 애 같은 뭐 한부모 저같이 엄마가 없는 가정, 뭐 또 반대로 아빠가 없는 가정.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피부색과 생김새가 틀린지, 나는 왜 저렇게 늙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이게 되게 네가 갖고 있는 그 상황이 네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별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라는 거를 애들이 먼저 의식을 그렇게 가지면은 덜 아프지 않을까?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덜 아픈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느낄 때 내 상황이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제가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다양한 유형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자주 접하게 돼요. 물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난민의 흑인 자녀 그리고 뭐 이렇게 세터민의 자녀 또 저렇게 뭐 다문화 가정의 자녀 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다 같이 데리고 뭐 에버랜드도 놀러 가고 뭐 어디 이런 수영장도 놀러 가고 해요. 그러면요. 한 4살, 5살, 한 6살 정도까지의 이 아이들은 그 애가 어떤 옷을 입고 있건 그 애가 어떻게 생겼건 그 애가 아빠랑만 살던 그 애가 엄마랑만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살던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다 같이 정말 그 아이들끼리는 아무런 차별과 편견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갈등은요. 그냥 맛있는 거 누가 하나 더 먹으려고 또 재밌는 장난감 누가 하나 더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하는 갈등이 있을 뿐이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김새와 그 모양새를 보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6, 7살이 되면서부터 슬슬 그런 게 보여요. 아이들 사이에서도요. 되게 고민돼요. 차별과 편견? 이게 본능일까? 아니면 학습일까? 지금 막 요즘 뭐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런 각계각층에서 다양성 존중 이 단어가 참 키워드예요. 그리고 또 항상 물어봐요. 한부모한테는 한부모에 대한 차별 물어봐요. 장애인한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물어보고 뭐 또 남자나 여자한테는 남성 차별 여성 차별 따로 물어봐요. 차별이랑 이렇게 굳이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게 아주 뼛속 깊이 뿌리 깊게 누군가를 대한 선입견을 갖고 차별하는 그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떠한 캠페인과 어떠한 뭐 이런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먼저 제 아이한테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일이라는 거를 가르치고 그걸 안 하도록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많아져야지. 저부터 차별을 안 하고 내 아이한테 그렇게 차별이 나쁜 거라는 거를 가르치고 이게 이제 퍼지고 쌓여야지 정말 차별도 없고 다양성이 존중되는지 않을까. 요거를 공감해 주신다면 같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좀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이거를 좀 한번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또 이 편안한 얘기가 네, 이렇게 됐네요. 네. 다시 한번 그거를 우리 또 특히나 우리 선생님들께 그 아이들이 이 다양한 가족 또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또 오늘의 얘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